것들은 사실 뭐 지수가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지만은 그동안에 저희가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을 좀 반영하는 그런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던 요인은 뭐 일명 원투펀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실적 악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국이 어제 그 양적 긴축을 이제 시작한다는 멘트와 함께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요국 중에 처음으로 올리는 거라서 유럽 그 중앙은행도 결국은 이제 긴축을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인플레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긴축이 이제 화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채권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하고 뭐 주시장은 불가분의 그런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또 달러가 줄어든 유동성이 축소되면 조정 상승은 계속 좀 진행된다. 오늘 뭐 지수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폭이 과거 유동성이 풍부할 때만큼의 어떤 상탄력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경기 흐름이라든지 금리 상승 긴축 구조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특히 이제 경기 흐름과 긴축을 동시에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종목, 단단한 종목, 필수 소비재 쪽과 관련된 종목들 소개를 드릴 테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리뷰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큐렉소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화성산업은 어제 소개드렸기 때문에 큐렉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렉소라고 하는 종목이 로봇 관련 종목이죠.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지금 연속으로 어제 뭐 짧은 십자선이었지만은 양선이고요. 오늘도 양선이 지금 5개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양선 5개 내봐야 올라오면 여기 저항을 강하게 받겠지만은 지난번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일단 두 번째 더블 바텀을 만든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거래까지 늘면서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 박스권 상단까지 가겠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의료용 로봇 관련 종목이고 수출에 또 자신 있다라는 CEO의 그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턴어라운드 되면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 종목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홀딩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치를 9,000원 드렸는데요. 뭐 9,000원 정도는 금방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수익 극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종목은 뭐 화성산업 어제 이어서 한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성산업은 어쨌든 그 어제 이 양선을 그리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돌파되면 이제 우주 돌파예요. 그러니까 우주 돌파 직전에 지금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 항상 이 종목 이런 그 자리에서 보통은 이제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트리플 바텀이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채널을 그리면서 하나, 둘, 세 번 했고 상승했던 채널 상단을 여기가 넘어간 다음에 오늘 장중 잠깐 쉬는 자리를 거쳐서 아마도 여기를 넘어가면 시세를 뿜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장의 지수 자체는 그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박스권 갇히거나 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지만 중요한 건 개별 종목 중에서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가치주들, 그 필수 소비재주들 또 올해 업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섹터들이 가는데 특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 나오시면 주택 공급은 크게 늘릴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황이 좋아질 걸로 예상한 그런 관련 종목들, 건설과 건자재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지수 조정에 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고가를 돌파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축과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높은 환율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내수주에 좀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이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을 이제 영국에 쏘아 올렸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주나 경기가 조금 부진하고 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편히 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석 달 전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가 32,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CJ 프레쉬웨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름처럼 아주 프레쉬한 그런 그 길을 딱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오면서 하루 양선, 하루 음선, 하루 양선, 하루 음선을 연일 계속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오늘 드디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선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이렇게 직전 고점 돌파하는 양선이 나오게 되면 내일도 음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 상단이 36,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기 전까지는 뭐 그 조정다운 조정 크게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이 종목뿐만 아니라 농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제 고가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요. 이 음식료 가격은 항상 물가 상승기에 화두가 되는 그런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J 프레쉬를 오늘 지금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뭐 CJ 그룹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음식료 쪽에 CJ 제일제당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만은 이 종목은 식자재 유통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식자재 유통 사업의 뭐 점유율이 지금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식자재 유통을 한다는 것은 음식료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 방어주의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종목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보시면 이 영업이익이시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해서 대략 2조 2천억 매출에 한 510억 정도 전에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이것이 올해는 다시 또 여기서 더 늘어 한 20% 정도 증가를 하면서 760억대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음식료를 공급하는 그런 음식료 섹터에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성장률 약 10에서 15%, 그다음에 영업이익 성장률은 15에서 25% 정도 정도면 이제 성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PR 같은 경우도 한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올해 이제 어쨌든 그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들이 좀 얻어맞게 되면은 실적이 좀 안 되는 애들이 얻어맞는다고 볼 때 가치주 쪽으로의 뭐 작은 흐름이 좋습니다. 또 이 시세 흐름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프레쉬를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 이슈가 또 있죠. 물가 상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린 종목은 바로 CJ 프레쉬웨이고요. 이 종목과 관련된 이제 이슈 사항들을 보면 음료 식품주 하락장의 방어주 역할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지수가 빠지면서 성장주들이 많이 박살이 났고요. 한 30% 정도 빠지는 건 보통 이제 기술주나 이제 거품이 껴있던 그런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많이 얻어맞았죠.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체로 고점에서 한 30% 정도 전후씩은 다 얻어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주들은 오히려 이제 상승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CJ 프레쉬에는 올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뭐 롯데칠성, 농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지수는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10% 빠졌지만 얘들은 오히려 올랐다라는 걸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오늘 뭐 제가 제 포트에 사실은 탐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손절이 됐기 때문에 오늘 소개는 안 드리지만은 세계 식료품 가격이 11년만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 뭐냐 식료품이나 음식료 이런 그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고물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그 금리가 뭐 상당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 팜스토리가 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음식료 관련 종목 쪽에서 순환하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뉴스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자리로 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금리를 영국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 3월 달에 이제 인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됐을 때에 방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의 음식료에 관심을 이제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환율 시장에서 국내 원화가 그 만약에 약세를 강세 잃는 약세를 이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음식료의 그 원료
수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원달러율이 하락하는 자리, 즉 워낙 강세 때 음식료주들이 과거에도 강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뭐 원화가 원달러율이 상승하고 있고 원화는 약세로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역시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많게 되면은 환차손뿐만 아니라 네.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는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음식료 업체들이 그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냐 없느냐 네. 그것이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그러면 원달러율 상승하고 하면 수출 기업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출 기업 사면 물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수출 기업들은 원달러율이 상승해서 원화 표시로는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는 그게 마음대로 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화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문제는 그 기업이 그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고 소비자에게 그걸 전가시킬 수 없느냐로 네.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그 중에 이제 마켓 쉐어가 이 종목이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중기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뭐 어제도 보셨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마저도 막 3.7%씩 얻어맞을 정도로 네. 크게 출렁이 시작했고 또 독일이나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플러스 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볼 때 글로벌 긴축은 계속 진행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뭐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목표치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무방 네.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36,000원, 2차 목표치는 42,000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